위고비를 끊고 매일 하나를 먹었더니 빠졌던 살의 79%가 그대로 유지됐어요. 1년 뒤에도요. 비만 주사약은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. 그런데 끊는 순간 살이 다시 찌죠. 그렇다고 평생 매주 주사를 맞아야 할까요?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 세 가지예요. 첫째, 주사를 끊고 먹는 알약으로 갈아탔을 때 어떻게 됐는지. 둘째, 두 그룹 모두에서 살이 유지된 정확한 수치. 셋째, 그래서 비만 치료가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. 오늘 살펴볼 논문은 네이처 메디슨 2026년 5월에 실린 어테인 메인테인 임상 시험이에요. 첫 저자는 코넬 대학의 루이스 아론 교수. 자, 바로 시작해 볼게요. 먼저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. 지난 몇 년 사이 비만 치료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. 위고비, 마운자로, 제파운드 같은 GLP-1 주사약이 등장하면서 평균 15에서 20%의 체중 감량이 가능해졌거든요. 임상 시험 결과만 보면은 정말 인상적이에요.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어요. 이 약을 끊는 순간 빠졌던 살이 다시 찌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매주 한 번씩 배에 주사를 놓아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. 주사 자체에 대한 거부감, 매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, 그리고 약을 냉장 보관해야 하는 콜드체인 문제까지 전 세계로 나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약물이에요. 그래서 연구진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. 자, 그래서 일라이릴리 연구진이 던진 질문은 이거예요. 주사로 살을 뺀 다음에 알약으로 갈아타면은 그 살이 그대로 유지될까? 이 질문에 답한 임상 시험이 바로 오늘 다룰 어테인 메인테인, 즉 어테인을 유지한다라는 뜻의 3비상 임상이에요. 어떻게 시험을 설계했는지 살펴볼게요. 저 연구팀은 두 그룹을 모았어요. 첫 번째 그룹은 트리잽타이드, 그러니까 마운자로로 이미 살을 많이 뺀 사람 205명, 두 번째 그룹은 세마글루타이드, 위고비로 살을 뺀 사람 171명, 총 376명을 미국 29개 병원에서 1년간 추적했습니다. 이 사람들은 모두 주사를 끊고 오포글리프론이라는 새로운 알약을 매일 한번 먹게 됩니다. 오포글리프론은 펩타이드가 아닌 작은 분자 GLP-1 수용체 작용제예요. 쉽게 말해 위고비나 마운자로처럼 식욕을 조절하는 같은 길을 따라가는데 알약 형태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에요. 음식이나 물 섭취 제한도 필요 없고 냉장 보관도 필요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진짜 약을, 나머지는 위약을 받았어요. 1년간 누가 어떤 그룹인지 모르는 이중 맹검 시험이었습니다. 자, 가장 궁금한 결과로 가볼게요. 먼저 마운자로로 살을 뺀 첫 번째 그룹, 알약으로 갈아탄 사람들은 주사로 뺀 살의 평균 75%를 1년 뒤에도 그대로 유지했어요. 정확한 수치로는 74.7%입니다. 같은 기간 알약 대신 위약을 받은 사람들은 뺀 살의 49%만 유지했어요. 차이가 25.5%포인트, 통계적으로 매우 분명한 차이였습니다. 우연일 확률은 0.1% 미만이었어요. 이 그림이 그걸 보여줍니다. 왼쪽이 서마운트 5에서 마운자로로 살을 빼는 구간이고 오른쪽이 어테인 메인테인, 즉 알약 또는 위약으로 갈아탄 구간이에요. 빨간 선이 알약 그룹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평평하게 유지되고 있죠. 두 번째 그룹, 위고비로 살을 뺀 사람들에서는 효과가 더 컸어요. 알약으로 갈아탄 사람의 평균 79.3%가 감량을 유지했어요. 같은 그룹에서 위약을 받은 사람은 37.6%만 유지했습니다. 두 그룹의 격차가 41.7%포인트, 첫 번째 그룹보다도 훨씬 큰 차이였어요. 왜 차이가 더 컸냐 하면 위고비를 끊으면은 마운자로를 끊을 때보다 살이 더 빨리 되돌아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. 그만큼 알약이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. 이 그림이 두 번째 그룹 결과예요. 오렌지색 선이 알약 그룹인데 거의 평평하게 유지되는 반면 위약 그룹은 다시 살이 오르는 모습이 또렷이 보이죠. 또 다른 핵심 수치도 있어요. 주사로 뺀 살의 80% 이상을 유지한 사람의 비율인데요. 알약 그룹에서는 첫 번째 코호트의 43.7%, 두 번째 코호트의 55%가 이 기준을 통과했어요. 위약 그룹은 각각 16%와 7%에 그쳤습니다. 차이가 정말 분명했죠. 이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겠습니다. 이 결과가 왜 중요한가? 첫째, 알약이라는 점이 결정적이에요.
매주 주사 바늘로 자기 배를 찔러야 하는 부담, 약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모두 사라집니다. 음식이나 물 제한 없이 그냥 매일 한 알 삼키면 끝이에요. 둘째, 콜드 체인이 필요 없다는 거는 전 세계 보급의 의미가 큽니다.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한정된 이유 중 하나가 생산 능력이었거든요. 알약은 생산 단가도 낮고 유통도 훨씬 쉬워요. 비만이 만성 질환으로 정착하는 시대에 평생 관리 가능한 치료 옵션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. 마지막으로 한계와 다음 과제를 짚어볼게요. 물론 한계도 있어요. 첫째, 1년짜리 시험이라는 점. 비만 치료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데 그 이후의 효과는 아직 모릅니다. 둘째, 미국에서만 진행돼서 인종, 문화, 다양성이 제한적이에요. 셋째, 부작용으로 구역과 변비, 설사 같은 위장관 증상이 가장 흔했고 췌장염도 한 건 보고됐어요. 그리고 비교군에 주사를 계속 맞는 그룹이 없었기 때문에 알약이 주사보다 나은 건지는 이 시험만으로는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. 그래도 이 결과로 비만 치료의 그림이 한 단계 바뀌었어요. 주사로 시작해서 알약으로 유지하는 단계적 접근이 가능해진 거죠. 앞으로 더 긴 추적과 더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의 검증이 남아있지만 비만이 만성 질환처럼 관리되는 시대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.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주사로 뺀 살을 먹는 알약 하나로 1년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임상 결과가 처음 나왔다는 것이었어요. 원논문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뒀으니 관심 있으시면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